자, 오늘 트럼프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면서 환호성을 지르신 분들은 아마도 가상화폐를 투자하셨던 분이라든가 방산주나 그다음에 재건주를 투자하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자, 반대로 최근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역전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 때문에 혹시 2차 전지에 풀베팅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괴로우신 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속새기는 자식이 효도를 하죠. 못생긴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속새기는 자식이 효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손실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상황인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린다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쭉 봐야 되면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방산 섹터라든가 조선 섹터라든가 이런 쪽도 원전 이런 쪽들은 이제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트럼프 정책에서 우리나라 또 미국 외 2차 전지나 반도체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산업별 정책 영향을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 니케이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다우 선물도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중국 증시와 코스피, 코스닥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책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들을 보고 그 이면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라고 부각받을 수 있는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 표를 이해하시기 전에 숫자로 1, 2, 3, 4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매우 부정적인 거는 1에 가까운 거고 매우 긍정적인 거는 5에 가깝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낮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전망을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섹터는 수출입을 하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가전이나 전자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 같은 기업, 수출 주도 국가에는 이 반도체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국내 투자는 현행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은 자, 보조금 수혜를 기대하고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조금 폐지 정책을 나서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중국에 대한 공급망에 대해서 미국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 역시도 수입을 규제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숫자가 2, 3, 3, 2 결국에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무역 장벽을 강화했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60%의 고관세를 부과했고 또 중국의 원자재로 납품받아서 제품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역시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수출입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점도표에서 이점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정책은 전기차를 보급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트럼프 경제 정책은 내연기관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역시도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시점 봤을 때 보조금 축소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미국의 투자를 굉장히 크게 벌렸던 삼성전자라든가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K온이라든가 이들 기업들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급망 측면에서도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오히려 점도표 8이 나왔죠.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는 10이 나왔고 2차 전지는 8이 나왔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제일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2차 전지 섹터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자동차를 보면 관세를 부과할 거다. 당연하죠. 수입하는 거에다. 그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수출 부분에서는. 자,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유턴하는 리쇼링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이고, 자, 그러면서 미국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증가한다면 이 부분은 2차 전지 섹터에도 다소 부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역시도 부품은 한국 기업이 미국의 공급망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점도표는 11점이에요. 그러면 이 피해를 보는 섹터에서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8점을 받았던 2차 전지 섹터고, 두 번째로는 10점을 받았던 반도체 섹터고, 세 번째가 바로 11점 받은 자동차 섹터죠.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을 한번 본다면 지금 미국은 생물 보안법을 강화시키면서 미국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바이오 섹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파이프라인 이전, 즉 mRNA라든가 그다음에 ADC라든가 면역 항암제라든가 이런 쪽들의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미국의 위탁 생산이죠. CDMO 시장 역시도 나름대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기업이 미국의 제조 투자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투자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결국에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이오 섹터의 점도표는 14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점 만점에 14점, 이 4개 섹터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바이오 섹터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 섹터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과 원전과 그다음에 가상화폐 이런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산업에 이렇게 각 산업별로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본다면 각 섹터별로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어딘가를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대장 시가총액 상위 수준으로 본다면, 자, 지금 공교롭게도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LM을 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 실적 쇼크가 나왔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9.6%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도 43% 감소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에는 58% 늘어났고 SK 이노베이션 76% 줄었고 에코프로비엠은 121%가 줄었죠. 그러면서 LMF 역시도 98% 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를 벗어나서 지금 해리스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2024년도 실적 쇼크는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미래 예상 영업이익을 했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역시도 어떤 감안한 수치가 반영된 그런 상태로 보면 2025년도를 보면 삼성 SDI는 약 108% 급증해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258% 영업이익 증가를 급증하거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게 2025년부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내년도에는 232% 가까이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 역시도 내년도에는 612%가 영업이익이 증가되지만 사상 최대 실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내년도에 477% 영업이익 증가율이 기대되지만 또 사상 최대 실적은 아니라는 거죠. LNF 역시도 내년에는 119% 영업이익이 증가되지만 사상 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SDI는 2026년까지 영업이익 증가율 49%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2026년도에 달성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약 80%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 지속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76% 가까이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유지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역시도 77% 영업이익 증가하면서 2026년에서 돼서야지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LNF 92% 증가지만 사상 최고 실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2차 전지 섹터는 2024년도 실적 쇼크가 모두 반영되는 시점은 연말 연초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미국의 그 보조금 폐지라든지 이런 악재도 있지만 결국에 실적을 보더라도 2차 전지 섹터는 연말 연초까지는 부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25년도를 보면 여러분들은 실적 증가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들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 시점으로 볼 수 있고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과 거의 90% 신뢰도에서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2차 전지 섹터가 개화를 하는 그러한 시점은 2025년도부터 2026년도가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이 도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주식이 어떤 걸까요? 결국에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지금 손실을 보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 초반으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업황이 개선되는 것이 202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피해다 어쩐다 하더라도 업황에 실적 개선되는 것이 내년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2차 전지는 내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손절하고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하는 것을 참고 내년도에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추가 매수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성향이다. 하지만 지금 매도하는 것은 결국에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유바이로직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도 2년 만에 흑자 전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림에 대한 보상, 인내 보상은 수익으로
맛을 보고 싶다면 결국에 손절하는 것보다는 인내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 보면 2차 전지 말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거냐면 자, 반도체. 자, 반도체를 보면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 작년에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약 500% 증가해요. 그러면서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를 26%로 급감하고 2026년은 70.2% 급감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사상 최고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증가, 영업이익 증가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매물 부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SK하이닉스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405%예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 역시도 53% 증가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 보여주고 있고, 후년도 2026년 역시도 0.2% 증가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최고점은 2024년도에 나왔다라는 것이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감소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탄력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리고 DB하이텍 보더라도 올해 영업이익 감소하고 있죠. 내년도에 49% 증가하지만 결국에는 2021년도에는 6년도에는 41% 감소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삼형제에서는 제일 못난이 동생이 DB하이텍이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비 쪽을 봤을 때 한미반도체는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637%예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2024년도 주가가 제일 고가를 찍었겠죠. 자, 그러면서 내년도 역시도 68%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63% 증가지만 이미 사상 최고 실적에서 이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HPSP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은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61% 급증하지만 사상 최고치에는 멀었고, 또 후년도에는 26%, 이거 역시도 사상 최고는 멀었죠. 지금 움직이는 거는 결국에는 특허 소득이 승소했다라는 것과 경영권 매각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테크윙을 보면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은 725%고 내년도에는 882%예요. 후년도에는 3.4%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내년도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기대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테크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2차 전지 섹터는 2024년 어닝 쇼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반도체 섹터는 2차 전지보다는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보다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올해 덜 빠지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갈수록 영업이익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점차 약화된다. 그러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우리가 투자한다는 그런 논점에서 본다면 2025년도 기준에서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섹터가 오히려 날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실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바이오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 쪽을 보면 자, 셀트리온은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해요. 내년도에는 156%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26년도에는 약 28%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지만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을 보면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약 18% 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서 내년도 역시도 18.4%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면 또 사상 최고 실적 경신하거든요.
후년도에도 19.2%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까지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왔다라는 것이고, 제일 재미있는 거는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860%가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투자한 주체들이 빠져나오는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올해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약 18%, 사상 최고 실적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기술 이전료가 들어오면서 영업이익률이 825% 급증하죠. 서프라이즈, 사상 최고고, 또 2026년도에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480%예요. 그러면 2025년도가 800%가 넘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25년도의 주가 상승률이 오히려 26년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 유한양행을 보면 올해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98% 영업이익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47%로 증가율이 떨어지고 후년에도 31%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유한양행도 올해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왔던 거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47%, 31% 감소한다면 유한양행 역시도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리가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 따라가면 안 죽었죠. 올해 85% 영업이익 증가율이에요. 내년도에는 무려 531%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안 빠지는 이유, 알테오젠과 리가캠이 안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2026년도는 리가캠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전환하기 때문에 리가캠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내년도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미약품 역시도 올해 15%에서 사상 최고 실적 경신했고, 내년도에도 9.4% 신청해서 사상 최고치 나왔고, 후년도에 10%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증가율을 봤을 때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졌죠. 1순위는 알테오젠이고, 2순위는 리가캠이고, 3순위는 셀트리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더라도 2차 전지는 마이너스 실적 나왔고, 반도체는 이익 증가율 나왔고, 또 바이오 역시도 이익 증가율 36% 나왔고, 내년도 이익 증가율이 평균이 264%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바이오주들 역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결국에 영업이익 증가율, 즉 실적이라는 것이 향후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실적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증시의 격언을 주가에서 반영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4개 섹터를 봤어요. 그래서 2차 전지 sektor는 좀 마음 가슴앓이 하더라도 저희도 2년 만에 크게 흑자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2차 전지 섹터는 조금 더 기다리자. 그리고 바이오 긍정적이다. 반도체 탄력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혹독하게 한파에 맞서왔던 2차 전지가 해빙가가 됐을 때 내년에는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전지 섹터를 보유하신 분, 반도체 보유하신 분, 바이오 보유하신 분, 자동차 보유하신 분,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본다면 한눈에 일목요연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투자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섹터별로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제일 많은 게 삼성의 SDI 쪽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 SDI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증가율이 올해 적자 전환됐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늘도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인데,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그러면 자, 얘들은 이제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없냐? 이거는 버린 자식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 SDI는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와 전력 저장 장치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어제 전력 설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배경에는 설비 투자가 확대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화망에서 분산 전력망이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 ESS가 바로 분산 전력망 투자거든요. 그리고 화재 폭발이 적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샘플 테스트 검증 마쳤고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오늘 삼성 SDI는 어제 오늘 이제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 SDI를 비롯해서 지금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결국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오늘 매도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적표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렸던 게 올해는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내년 시점에서는 2022년도 사상 최대 실적에 부각하는 1조 7천억 수준에 나오기 때문에 삼성 SDI 역시도 자, 요 고비만 넘어가면 우리가 충분히 기사회생할 수 있다. 그럼 삼성 SDI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야 될 거냐? 아니거든요. 저는 삼성 SDI는 29만 4천 원을 지지하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29만 4천 원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공백에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 SDI는 29만 4천 원으로 이탈한다면 손절하고 25만 원에서 매수할 거냐? 아니면 쏟아지는 소나기 맞으면서 햇빛 뜰 때 기다리면서 다시 현금을 마련해서 25만 원 부근에서 우리가 재매수할 거냐.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2차 전지 섹터들은 약세 흐름을 전개할 수 있지만 결국에 실적이 2022년 최고 실적 부근에 다다르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삼성 SDI 결국에 ESS와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해서 47만 원에서 49만 원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2022년 사상 최고 실적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3분의 2 수준까지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삼성 SDI는 자, 이거 우리는 47만 원부터 49만 원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자. 지금 없는 분들이라면 결국에 2차 전지 섹터 대장인 삼성 SDI는 25만 원 전후에서라면 우리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를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삼성전자는 8만 원에서는 일단 다 정리하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 부분이 자, 지난 2023년도, 2022년도에 독일과 미국, 일본에 설비 투자했던 이 시설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게 빠르면 25년 2분기, 늦어도 25년 3분기 시점에서는 설비 투자한 것 같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는 고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렸. 그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반도체는 2차 전지의 전철을 따라간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내년까지는 좋아지는 모습이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예, 지금 잔량을 보면 22년 9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의 지금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약 1억 5,500만 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들의 외국인들의 이제 평단이 대략적으로 8만 6천 원이거든요. 2022년부터 샀던 게. 그래서 지금 같은 기조라면 외국인들이 1억 5,500만 주 손절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은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에 따라 선두주의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지금 뼈 아프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그 구조조정 효과와 그다음에 지금 AI 반도체 수요 급증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HBM에서 뒤졌죠. 그래서 CXL이라든가 그다음에 광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도 이제 반도체 섹터들은 좋아질 기미는 없지만 이제 낙폭 과대 맥락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만 원에는 우리가 매도하고 그다음에 자 6만 원을 지지한다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박스권을 보는데 6만 원을 이탈한다면 5만 2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지금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고 계좌의 현금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더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특히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도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5만 2천 원에서 5만 3천 원 부근이면 우리는 삼성전자는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자. 그래서 반등 목표를 7만 2천 원 여기를 보신다면 문제 없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요약해 드렸었죠. 우리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올해 안 될 거고 반도체는 올 연말까지는 실적 이슈는 있게 되면 갈 수 있다. 하지만 제일 부각받을 수 있는 거는 제약 바이오라는 것. 여러분들 요거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물려 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기회가 됐을 때 저가 추가 매수로 대응한다면 여러분들 웃으실 날이 꼭 올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